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중국이 베네수엘라화 되고 있다. 상해가 마이너스 13.7%, 베이징이 마이너스 2.9% 성장을 했다. 2분기 요 3개월 동안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전체적으로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중국 해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보시면요, 그 세계적인 산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망해가지고 미국한테 껍적껍적하고 덤볐죠. 그러다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국민들이 쓰레기 주워 먹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2분기 상하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3.7%, 베이징 마이너스 2.9%, GDP의 10%를 차지하는 장수성이 마이너스 1.1%, 길림성 마이너스 4.9%, 해남성, 하이난성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지금 2019년 11월달 기사를 보시면 중국이 지금 돈맥경화로 쓰러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2020년에 코땡땡 전염병 사태로 완전히 한번 초토화됐고 이제 조금 일어나려고 하니까 또 전국을 봉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부 지역의 전체가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서 경제가 초토화됐는데, 그리고 중국의 주요 공업 상업 지역이 전부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이게 마이너스를 다 더하면은 플러스 0.4%가 된다. 야, 이게 어느 나라 덧셈 뺄셈법입니까? 이게 지금 통계 조작이 의심이 된다. 통계를 조작해가지고 0.4% 플러스 성장이라 하면은, 통계 조작 안 하면은 이 얼마나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입니까? 자, 러시아에 자꾸 중국이 돈을 빌려주고 하니까 국제 투자자들이 그 중국 채권 35조를 그냥 매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최근 석 달 사이에 5개 은행이 지금 이 뱅크런 망한 거예요. 예금 동결됐고 지금 올해 부실 대출이 1,400조랍니다. 곧 망한다 루머에 지방은행들이 이제 뱅크런, 지방은행들이 이제 줄도산하는 거죠. 언론에 안 나온다. 근데 SNS를 다 삭제하니까. 자, 중국의 상업은행 부실 대출 한 곳만 해도 3조 6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700조 정도 됩니다. 720조 뭐 그 정도 되는데, 야, 이거 은행 하나가 700조 부실이면 은행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전역에서 이제 줄 쓰나미가 온다. 자, 나토 중국 견제 동참, 중국을 주적으로 삼았다. 중국의 유럽, 미국 수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최대 전자업체인 화웨이가 돼지를 키운대.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LG, 현대가 돼지 키운다 생각해보세요. 망한 거지. 일본으로 치면 소니, 도요타가 돼지 키운다 생각해보세요. 망한 거예요. 그만큼 지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자, 미국이 금리를 0.7% 인상한다면, 올 초에도 몇 번 인상했죠. 0.1%, 1% 뭐 이렇게 올리다가 한꺼번에 0.7% 올리면은 중국에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돈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 가지고 중국의 시중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대출금리 인상, 기업 대출금리 인상, 이자가 올라가면은 안 그래도 돈맥경화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실물 경제가 줄도산한다. 사람들이 겁을 먹으니까 돈을 안 써. 돈을 안 쓰면 돈이 안 돌아. 돈맥경화. 우리 IMF 때 해보셨죠. 그러면 소상공인들 망하지, 뭐 자영업자들, 뭐 택시기사 다 망하지, 운수업체들 다 망하지. 그런데 대출 이자가 올라가. 그러면 그냥 줄 쓰나미, 부도. 자, 부동산 거품 붕괴로 지금 세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공무원 급여를 절반으로 삭감했고, 지방정부가 재정이 없어가지고 줄줄이 이미 파산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언론에 안 나오죠. 다 조작을 하니까.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1대1로의 유럽 관문이 우크라이나였다. 시진핑이가 1대1로에 5년 동안 1123조를 쏟아부었는데,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보시면 우크라이나로 1대1로가 지나가는데 전쟁 나가지고 초토화 돼버렸죠. 돈 날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에서 이 ICBM 그 부품, 로켓, 뭐 기술 이런 것들이 북한이나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초토화되니까 항공기 엔진이라든지 부품 이런 것들, 로켓, 미사일, 엔진 부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은 뭐 중국의 군사력은 그냥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을 지원해줬던 EU 국가들, 그리고 친중 국가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은요, 이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석탄, 뗄나무 쓴대요. 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유럽에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가 석탄 발전하고 뗄감 떼고 전기를 지금 조명을 다 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희뿌해지고 미세공기, 미세먼지, 그리고 전기를 안 켜면은 어두컴컴해지고 그럼 관광이 되나요? 관광 안 되지.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유럽이 관광객 안 오고 하면은 그냥 망하는 거지. 러시아산 가스 뭐 싸게 썼는데 뭐 러시아산 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뭐 석탄 떼고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돈 나갈 때는 에너지 가격은 몇 배씩 돈이 나가니까 돈 나갈 때 많은데 관광객들 안 오고 그럼 돈 들어올 때는 없고 그 줄도산하는 거야. 전기가 없으면 어찌 뭐 공장이 안 돌아가지. 그리고 제품 가격이 에너지 가격이 뭐 3배 4배 올라가면 제품 가격도 3배 4배 올라갈 거 아닙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면 어찌 됩니까? 줄도산하는 거지. 기업들 물건이 안 팔리는데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뭐 택시 기사들 다 망하겠죠. 누가 식당 가서 물건 사고 식당 가서 밥 먹고 하겠습니까? 겁나는데. 그래 되는 겁니다. 지금 유럽도 지금 줄 쓰나미 돈 낼 경우 돈이 안 도니까 중소기업 망하고 다 망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유럽에서도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금리 인상. 그러면 유럽도 금리 인상을 해야 돼. 그러면 유럽도 중소기업 뭐 개인 대출 많은 사람들 대출이자 올라가면은 에너지 사는데 돈 많이 내야 되지. 대출이자 많이 내야지. 그냥 줄도산 하는 거야, 줄도산. 유럽도 줄도산 한다. 중국하고 엮여 있는 나라는 전부 다 줄도산 하고 있어요. 그게 선진국이든 뭐 중진국이든 간에 전부 다 줄도산 하고 있다. 자, 세계적인 에너지 식량 가격 폭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폭동이 일어나는데 보면 다 친중국가, 친중 정치인들. 영국 총리도 날라갔고요. 이탈리아 총리도 날라갔고요. 그리고 지금 헝가리에서도 지금 반중 시위가 늘어나고 있고 스리랑카에서도 반중 시위가 늘어나서 대통령이 도망갔다. 파키스탄에서는 아예 중국인들 보면 다 죽이고 있습니다. 테러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파키스탄에 이번에 새로 총리가 들어왔는데 앞전에는 친중이었고 이번에는 친한파 총리가 들어왔고 SOS를 한국에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친중, 반중 집회가 막 늘어나고 있고 중국 어선들 불법 조업하다 걸리면요 그냥 F-16 동원해가지고 바로 폭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FA-50 경전투기, KF-21 저기 전투기 그리고 1800톤급 잠수함 이런 것들 이제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입을 하는데 돈을 좀 잘 안 내서 그런데 그거는 뭐 무기 살 때 그런 일은 흔히 있습니다. 뭐 기술 더 달라, 돈 깎아 달라. 한국은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진상짓을 많이 했습니다. 자, 수도 이전하는데 한 40조에서 50조가 드는데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에 한국 업체가 먹는다.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동남아시아에서 옛날에는 중국이나 일본이 힘을 썼는데 일본도 빠지고 중국도 빠진다는 거예요. 베트남 반중 정서는 뭐 여러분 잘 아시고요. 미얀마도 지금 반중 정서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자, 중국을 돈을 밀어주는 사람이 누구였냐? 아베였다. 그 아베 총리 있을 때 300억 불, 30조 원 통화 스와프를 중1이 맺었고요. 일본의 기업들이 중국에 20조 원 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조선소가 망할 뻔했는데 기술이 없어가지고 일본 조선소들이 중국에다가 최신 환경 그런 기술들을 막 줬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대만의 TSMC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다 반도체 기술을 넘겨줬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은행이 인민은행하고 통화 스와프를 3년 연장을 했네요. 자,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아베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아베가 했던 일들. 자, 그리고 겨우 제7강국 한국하고는 경제성이 없어서 공동개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중국과 공동개발을 한다. 그런데 아베가 죽어버렸다. 일단 중국을 지원해주는 국가들은 전부 다 망하고 있고 거기 정치인들은 죽거나 사임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탈리아 총리 날라갔죠. 그리고 이제 헝가리, 우크라이나 지금 반중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초토화됐고요. 터키, 우즈벡,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데는 신돌골 동맹이라 해가지고 이슬람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신장 위구르 쪽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에서 폭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파키스탄에서 반중
정서가 폭발하고 있고 이제 친한파로 돌았다. 자, 그리고 스리랑카 대통령 도망갔고요. 말레이시아도 한국산 무기 좀 사볼까 하고 한국에 집적거리고 있고, 그 인도 방글라데시아도 다 반중이죠. 자, 인도네시아도 반중이고 베트남도 또 반중이고, 자, 필리핀도 반중이고, 이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 자, 한미 인프라 협력 강화를 이 MOU를 맺었어요. 한국하고 미국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2019년에 맺었는데 미중 관세 전쟁으로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국가, 아프리카, 뭐 동남아 국가 이런 나라들한테 미국이 돈 대고 한국이 가서 항만, 뭐 공항, 고속도로, 철도, 교량댐 이런 SOC를 건설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을 퇴출시킨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 뭘 한다? 미국이 방탄소년단을 유엔에도 초청해서 연설을 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한국 문화 한류를 왕창 띄운 거예요. 전 세계에다가. 이게 미국의 작업입니다. 미국 작업. 예.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정제 프레임에 한국 참여한다. 뭐 지금 그러고 있죠. 예. 자, 옐런 미 재무장관이 아베 사망 소식 듣고 요코하마 방문을 취소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요즘 일본하고 미국이 조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핵 공유, 미국하고 핵 공유하자 이런 이야기했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겠다. 근데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면 해군력을 키우고 그러면 미국하고 충돌을 합니다. 미일 동맹 깨고 진주만 습격을 한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 일본은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뭐 미국에 투자도 안 하고 미국산 가스 기름도 안 사니까 우리는 한국하고 이야기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 지금 탄약이 떨어지는데 미국도 탄약이 없대요. 유럽도 탄약이 없고 탄약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없으면 미국이 전쟁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경제 군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량, 반도체, 스마트 농업, 반도체, 5G, 전기전자, IT, OLED 패널, 차량용 배터리, 뭐 수소산업, 자동차, 조선, 기계, 항공, 우주, 거기다가 철도, 뭐 건설, 원전건설, 원전해체, 각종 무기, 해수담수화기술, 바이오산업, 그리고 한미동맹 및 우방국, 대중국 견제 한국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죠. 자, 한국의 핵무장, 핵잠수함 보유는 이제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왕복선 이것도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2016년에 그 한미 우주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 탐사 위성을 지금 다음 달에 미국에서 띄우는데 달 탐사 위성이 저기 달에 갔다가 우주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는 대륙간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하고 동일한 기술입니다. 거기다 핵만 탑재하면은 핵탄도미사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오래 버티고 있으면은 중국이 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저기 삼성 반도체 공장을 갖고 이번에 옐런 그 미 재무부 장관은 LG OLED 공장, LG 화학 공장, 뭐 배터리 공장 뭐 이런 데를 간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와가지고 한미 통화 스와프, 뭐 공급망 다변화, 대북 제재, 러시아 제재 뭐 이런 거 논의한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북한 흡수 통일을 논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보니까 11%가 올랐대. 그러니까 그 지금 정권이 이번 중간선거에 완전히 바뀌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무너뜨리고 한국하고 통일시키고 뭐 이런 퍼포먼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권과 북한의 김정은이를 갖다가 공동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가지고 처형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미국의 기업들을 개성공단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싸게 만들고, 그러니까 한국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싸게 만들고 원산이나 부산항을 통해 가지고 미국 가져가면은 미국의 물가가 내려가겠죠. 그거 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통일되면은 향후 한 30년간 이 왔다 갔다 왕래가 딱 차단됩니다. 차단되고 통제 하에서 이제 금융도 개방이 되고 통신 개방되고 방송 개방되고 교육 개방되고 뭐 택배 물류 개방되고,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게 원산공단, 뭐 나진선봉 등등 여러 군데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금강산 관광 특구 같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한국인과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이 형제들끼리 만나 가지고 밥도 먹고 놀고 또 집에 돌아오고
다음 주에 또 거기 가서 만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간다는 겁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북한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올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10대 그룹이 5년간 1000조 원을 투자한답니다. 38만 명을 고용한대요. 자, 그리고 이제 법인세가 25%에서 22%로 3%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 되면 중국에 있는 유럽, 미국 기업들이 이제 전부 한국에 공장이 들어오겠죠. 앞으로 이제 한국이 지금 전 세계 돈이 한국으로 몰린다. 자, 그리고 52시간제 이것도 손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조의 불법 행위도 이제 손본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3나노 반도체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반도체 장비 1, 2, 3, 4 이런 업체들이 한국에다 공장을 거의 조 단위로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이제 TSMC에서 삼성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반도체 한국에다 공장을 놔두면은 반도체도 공급받을 수가 있고 자동차용 배터리도 공급받을 수가 있고 모든 걸 다 공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전 세계 공장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열리면 북한에다가 군인, 뭐 경찰,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 한 200만 명이 올라가야 된다고 하니까 남한에도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한 200만 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집들이 많이 남겠죠.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내려가게 될 거고 서울 경기에 밀집해 있던 그런 그 인력들이 사람들이 경기 북부 지역, 강원도 북부 지역으로 많이 이사를 갈 거니까 서울 경기 쪽에 있는 이런 집들이 집값이 많이 내려가고 물가도 많이 내려가고 뭐 그래 될 겁니다. 예. 자, 지금 국제적으로 한미 합동으로 친중 세력, 친북 세력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탈북자 강제 북송 요거 가지고 아마 국제 형사재판소에 세울 것 같은데 그래야지 한국에서 그 소위 말하는 저기 민변이라든지 좌파 판사들이 이제 속된 말로 못 도와주겠죠. 그렇다. 그리고 이제 뭐 감형을 해달라, 뭐 정치적으로 풀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못하게 하려면은 이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세우는 뭐 그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야지 윤석열 정권이 정치적 부담이 없어지고 영원히 친중 세력, 친북 세력들은 이제 제거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 세력을 지금 제거하는 작업들이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중 친북 세력 다 지금 격까지 쳤고요. 지금 대한민국을 정밀하게 친중 친북 세력을 쳐내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 차관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에서 지난 5년간 그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들 100% 가지고 와라, 제출하라고 했고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법무부 갔다 오고 뭐 월드뱅크도 갔다 오고 유엔도 갔다 오고 하면서 금융 가지고 장난치는 이거를 다 지금 추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그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도 친중입니다. 2009년에 벌써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 MOU를 맺었고요. 2015년에 중국 한나라당 산하 여의도 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산하 차하얼 학회와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한국이 친중, 친러시아로 들어가는 뭐 그러한 것들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아웃됐고 아베 총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망을 했고 유럽의 총리들 뭐 전 세계의 친중 총리들, 대통령, 정치인들 전부 다 아웃되고 있다. 자, 중국 대사 만난 이준석, 중국 공산당과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교류했고 경제 대북 현안에 협력을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준석이가 선거 3번 치를 정도로 이제 암호화폐로 돈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재현 최고위원이 중국 공산당은 우방국이다. 중국 공산당하고 국민의힘이 자매결연 맺어서 20년째 활동하고 있다. 자, 중국 공산당들이 한국의 정치인들한테 암호화폐로 매수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그런데 이준석이가 이제 암호화폐로 돈을 벌었다니까 조금 찝찝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윤석열 대통령 선거를 방해하고 한 게 그 친중이라서 그래요. 친미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게끔 방해를 한 거예요. 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에 중국
그쪽 댓글 그 부대가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예. 자, 뭐 그렇고 저희가 중국 망한다 하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가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종북 주사파 친중 세력 비판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하고 차별금지법 이런 거 제정 반대하고 하니까 타인을 괴롭히는 매체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광고 수익 멤버십이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채널이 폐쇄될 경우를 대비하여 두 번째 채널인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을 만들었습니다. 신규 채널의 모든 신규 영상을 우선적으로 올리고 있사오니 방문하시어 구독 신청, 좋아요, 알람 등록, 종 모양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RS 자발적 유료독자 월정기 유료독자는요 18770248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뵐게요.